네, 이슈 토론 EJ 오늘은 순천 신대지구 고교 유치 문제 다룹니다. 어김없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현택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택입니다. 네, 이세은 국민의힘 순천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세은 의원입니다. 이제 보수시의원 얘기 안 하시네. 예. 국민의힘이라고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께서는 이제 서울 자주 올라가시죠? 네, 자주 지금 당번제로 운영이 돼서 예. 제 당번일 때는 꼬박꼬박 올라가서 몇 개 논평 나오신 것도 보긴 했는데 네, 서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많이 어수선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셔서 이 정국이 빨리 종료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또 민주당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활약 기대해 보고요. 네, 오늘 주제는 뭐 이현택 부대변인이 항상 강조해 왔던 거 그리고 관심 가졌던 분야죠. 지금 해령면 고등학교 유치 협의회 회장이시니까 지금까지 추진 과정, 추진 이유, 뭐 경과 과정 이런 것들 좀 한번 브리핑을 해볼까요? 네. 먼저 우리 해령면 고등학교 유치 서명 운동이 13,046개로 서명 운동 완료를 했습니다. 네. 목표를 크게 가지자고 해서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는데 네. 그때 1만 개를 세웠거든요. 어. 네, 근데 주민들의 넘었네. 예. 엄청난 간절함이 모여서 네. 목표치의 130%를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참 그동안 고생해준 우리 집행부와 또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해령면 고등학교 유치는 벌써 10년이 넘은 해령의 수건 사업입니다. 네. 배경을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인구 과밀합니다. 네. 해령 인구가 5만 6천 명에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6개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1개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네. 두 번째로 학습 교육권 침해입니다. 해령 거주 고등학생의 80%, 약 1,900명이 매일 평균 10km 이상의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요 정치인들의 공약 사항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권양엽 국회의원 그리고 노관규 시장의 공통 공약입니다. 추진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작년 7월 26일 날 지역의 주요 사회단체가 모여서 이현택 저를 협의회장으로 선출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8월 19일부터 거리로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온 오프라인으로 아파트며 상가며 가리지 않고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9월 12일에는 해령면 고등학교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가졌고요. 지금은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는 권양엽 국회의원 간담회 또 김정희 전남 도의회 교육위원장 간담회 등 지역 정치인들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세훈 의원께서는 순천시의회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순천시의회 이제 그 신대지구나 해령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께서는 좀 관심이 높으신데요. 네. 그 외 의원님들은 좀 관심이 낮으시고 또 모르는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신대 쪽에 시의원이 몇 명이에요? 4명이요. 해령에. 예. 이제 신대지구 2명, 그리고 보면, 그리고 해령에 2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승현 의원도 이제 비례대표인데 그쪽으로 공천을 받으셔서 아 그렇군요. 네, 5명. 5명. 네. 그럼 뭐 4분의 1 가까이 되니까 4분의 1 좀 안 되는데 시의회에서도 또 우리 이세훈 의원이 또 동료인 이현택 부대변인이 하는 일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예, 되겠죠. 관심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대 주민이라 관심을 예. 아주 신대 지역은 예. 사실 이제 순천시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대가 들어서면서 광양이나 여수 쪽에 사는 분들이 이쪽에 많이 오시고 맞습니다. 신대 그러니까 순천의 인구 증가에 신대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학습권 침해라든지 불편들을 정치권에서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신대지구에 이미 고등학교가 유치가 다 된 것처럼
하는 그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데 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네.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네. 10년 동안 왜 고등학교가 생기지 않았는지 음. 만들고 싶었지만 왜 만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잘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네. 누군가가 갑자기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예, 굉장히 주민들께서 싫어하시겠죠. 그렇죠. 예, 지금 고등학교 유치라고 하는 것은 뭐 교육청, 국회의원, 시장, 또 도의회 각 단체가 상호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피스입니다.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아마 주민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천에 있는 뭐 시의원이나 뭐 도의원이 뭐 자기의 정치적인 업적인 것처럼 벌써 좀 너무 좀 과장돼서 허위로 말씀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유치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했어요. 교육감 공약사항이었고 국회의원 공약사항이었고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연말 연초에 교육감, 교육장, 시장, 권양의 의원은 인터뷰를 아직 안 했고 다 물어봤는데 신대지구의 고교가 부족한 거 다 알고 있고 필요하다. 근데 답은 다 선월지구에 들어올 것이다. 신대 현재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맞습니까? 이제 신대지구에 학령 인구가 많고 또 그 학부모들이 그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신대지구로 고등학교가 오는 것이 맞겠죠. 예, 예. 근데 다만 신대지구 안에 고등학교를 넣을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예, 부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나마 가까이 있는 선월지구에 음. 다행히 고등학교 부지가 있어서 네. 예, 그쪽으로 조속히 추진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점은 선월지구에 또 인구 증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선월지구도 주택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6천 세대 이상이 들어오기로 계획이 돼 있고 그러면 또 15,000명 이상이 증가를 하는데 네. 거기서 발생할 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비해서 일반 규모보다 좀 더 크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런 선월지구 개발 계획 안에서 이세훈 의원님은 순천시 의회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우선은 이게 의회에서는 사실 막 거론이 되진 않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네, 예, 예,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의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거론이 되지는 않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제가 좀 꼼꼼하게 들어보니까 이제 뭐 신설이나 이설을 하신다는 고 이제 거의 뭐 발표 직전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그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 세 분 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제 신설이냐 이설이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신설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설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허동균 순천 교육장님께서 인터뷰하실 때 이설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해석을 했을 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신설보다는 이설하겠다라는 좀 발언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좀 오늘 이야기를 이설을 전제로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오늘 같습니다. 주제가 신대지구의 고교 네. 신설이냐 이설이냐 이게 이제 주요 주제인데 신설 이설을 들어가기 앞서서 선월지구가 지금 시의원도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월지구가 개발되는 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월지구의 고교가 뭐 이설이든 신설이든 유치가 되면 네. 때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일단은 오기 전에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제 중흥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기를 지금 선월지구 올 연말에 그 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12월에 분양을 하게 되면 올 12월에 네, 올 12월에 그리고 내년 초부터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분양이니까. 예, 예, 예. 일반적으로 입주가까지 3년 정도 걸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4년 정도 넉넉하게 5년, 5년 정도 4, 잡으면 될 5년. 것 같고요. 그러면 학교가 유치가 되고 학교가 이제 입학까지 일반적으로 약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딱 타이밍이 맞을 것 같다. 맞아요. 네, 예,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러면 뭐 선월지구 개발과
학교 유치는 별 상관은 없네. 네. 타이밍이 맞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또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아까 신설이냐 이설이냐에서 그 교육장 허동희 교육장은 이설이라고 얘기했고 또 이설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세훈 의원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설이냐 신설이냐의 문제.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설이든 이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기만 하면 된다. 네. 예. 빨리 오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들어오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빨리 들어오는 게 결국 학습권 침해 그 네. 부분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이 우리 신대중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 통학거리를 가지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맞습니다. 들어온 거. 예. 그러면 아까 그러면 우리 부대변인님은 신설은 좀 아까 보면 네. 왜냐면 신대는 인구가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도심의 인구는 줄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천시의 인구가 신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뭐 10,000명, 5,000명씩 팍팍 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대 전체 순천의 인구는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을 하기에는 TO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설을 하면 좋겠지만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네.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는 정책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아지면 초등학교를 더 증설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아 그래요? 예. 근데 중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는 전남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순천은 단일학군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순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령 인구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특정한 고등학교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음. 네,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일 것 같습니다. 아 초등학생은 먼 거리 통학이 어려우니까 거대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네. 초등학교를 세워야 된다. 네. 초등학생들의 등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고교는 단일 학군제이기 때문에 인구 그 학생 수에 대한 정비례하게 학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통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결국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네.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도 추진위원장으로서 이설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것 같은데 그럼 이설에 따른 문제점이 있잖아요. 예전에 삼산중학교 사례도 한번 옛날에 들어주셨듯이. 네. 예. 2020년도에 삼산중학교가 이제 매곡동에서 신대로 이전을 하면서 개교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삼산중학교를 이설하고 그거를 진행을 할 때 네. 사실은 그 이후에 저희가 서면, 용당동, 삼산동이 6,500세대가 사실은 신규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 이설된 후에. 이설된 후에요. 예, 그래갖고 15,000명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되거나 이동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사실은 삼산중학교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신대 지구의 그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이설을 했던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저희- 삼산 그렇죠. 원래 지역의 학습권의 침해로 갔다. 침해가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가 그 학습권이 보장이 안 됐던 게 4년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올해 그러니까 24년도에 순천 여자중학교가 세빛중학교로 남녀공학이 바뀌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요. 해소가 됐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일찍 해소가 됐었다면은 좀 이러한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 4년 동안 학습권은 침해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삼산중학교가 사실은 지금 5년 동안 방치가 되고 있어요. 부지가. 부지가 그 전에 이제 삼산 매곡동에 있는 부지가 근데 이거를 이전을 할 때 이 부지를 아파트를 뭐 짓는다 아니면은 뭐 관공서가 들어온다 교육청이 들어온다라고 순천교육청이랑 같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그 지역구의 유해석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했을 때 조충훈 시장께서 이 부분을 답변을 했었었거든요. 네. 예, 노력을 하겠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은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해소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뭐 해소가 늦어지거나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혹시라도 또 이설이 되게 되면은 그 구도심에 그리고 그 학교 옆에 있던 어떤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세훈 의원님은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설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새로 가는 곳에 학습권 침해된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네. 그럼 원래 있던 지역 학생들의 침해된 학습권 뭐 워낙에 줄어서 네.
없어졌다면 상관없지만 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서 다른 또 학습권 침해가 일어날 요소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가 첫 번째 말씀하신 거고 네네. 두 번째는 그 공동화된 그렇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도 지역민들하고 상의가 된 후에 이설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신 거잖아요. 네.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현택 부대변인. 예. 네.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가 생기고 또 구도심에서 학교를 옮기는 이 일반적인 사례하고 네. 저는 삼산중학교의 사례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구도심에 이제 그 당시에는 신도심이었겠죠. 네. 구도심이 인구가 많아서 그쪽에 학교가 생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잘 다니다가 근데 구도심이 또 나이가 들고 또 신도심이 생기면서 학교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삼산중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렇죠. 이후에 또다시 신도심 같은 형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조금 다르긴 네. 해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 음. 이제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우리 이제 신대 고등학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뭐냐면 문제? 예. 이제 지금 그 교육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네. 다시 인구가 외부로 유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대지구 관련. 아 그렇죠. 예, 예. 학교가 없으면 안 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온다는 걸 전제해야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그럼요. 분양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아직 순천은 좀 소도시니까 일단 가서 살고 그다음에 해령 이렇게 신대에 많이 사람이 사니까 인제 와서 학교를 달라고 하는 거지. 네, 그렇죠. 원래는 다 이런 거 인프라가 돼야 그렇죠. 그럼요. 사람들이 입주하고 하는 건데 이제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선호가 좀 바뀐 거지만 네, 네. 예. 그러니까 신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착한 거지. 뿌리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벌써 신대반 인구가 36,000이거든요. 예. 10년 동안 22,000이 늘었는데 병원 들어온다 그러고. 그렇죠. 외국인 외국인 학교 병원, 들어온다. 외국인 학교 들어온다 그랬지. 근데 10년 동안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네. 고등학교까지 없다? 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 그럼요. 지금 벌써 그 통계 보면은 한 300명 정도 또 나가셨어요. 아, 계속 들어오시다가 네. 그 저는 이 유출 요인이 또 된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직 두 번째 문제는 부지 문제는 얘기 안 했고 첫 번째 문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행정하고 교육 행정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산중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면 거긴 공동화가 그 인구가 없기 때문에 삼산중을 이전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는 다시 인구가 느는 주택을 허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동시에 보는 관점이 필요한데 이게 네. 따로 놀았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예, 예. 맞습니다. 그건 뭐 행정의 약간의 난맥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부지 네. 사라진 구 도심 지역의 부지의 문제나 그로 인해서 네. 뭐 상권들이 침해받는 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현택 부대변인?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 목포고등학교에 대해 통합 목포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목포구하고 목포여구가 네. 통합을 해서 네. 구도심에 있던 게 신도심으로 네. 옮기는 거죠. 예, 네네네. 여기 이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해결을 잘했는데요. 이거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해룡하고 똑같아요. 예. 학교 위치가 불균형했습니다. 목포 시내 고등학교 15곳 중에 13곳이 원도심에 있고 신도시인 오감지구에는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오감지구는 목포시 전체 고등학교 학령 인구의 24%를 차지하는데 해당 지역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던 거죠. 그래서 오감 신도시에 있는 학부모 학생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2028년 3월에 이제 개교를 목표로 오감지구의 통합 목표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교육청, 목포시, 전남도의회 네. 이분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소통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설 지금 이제 이설로 얘기가 되죠. 이설할 경우에 아까 말한 이세훈 의원이 지적한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3자가 도의회, 네. 시,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관계기관이 같이 논의하면서 답을 찾았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도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될까요? 앞으로 신대지구에 고등학교를 이설을 할 경우에
금방 이제 목포 네. 관련된 사례는 되게 너무 베스트한 사례고요. 네. 안 좋은 사례가 또 있어요. 그거 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예. 2014년도에 광주의 북성중 학교 이설이 무산이 됐거든요. 예. 여기는 그 14년 당시 예. 2천여 명에 달했던 그 북성 중학교가 10여 년 전부터 도심 공동화로 학생주가 이제 줄어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신규 퇴치 지구로 이설을 이제 추진을 했죠. 이게 네. 비슷한 사례예요. 예. 거기서 부지 매입비로 110억 그리고 시설비 177억으로 교육부로 총 300억 원을 국비를 확보를 했었어요.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과 학부모님까지도 찬성하면서 이설이 사실 순조롭게 진행이 여기까지 됐었거든요. 순조로운데요. 예. 그런데 도심 개발과 도심 재개발에 대해서 악영향을 우려한 그 지역민들, 주민들의 반발과 그러니까 예. 어느 지역, 그 원 지역, 그렇죠. 옮겨지는 옮겨지는 이게 전반적인 제가 봐서는 예, 이게 원 지역이겠죠. 원 예. 지역과 뭐 시민 단체들 거기에 그리고 졸업생 수용 문제 등의 과제를 떠오르면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광주시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부결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뭐 시의회 아니면 도의회가 정말로 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그 지역민들의 사실 그렇죠. 동의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 지역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지역 갈등이 되면 안 된다는 이게 얘기를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정말 정교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네네네. 네. 뭐 절대 단 하나의 어떤 주체가 자기가 다 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부분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 네네네. 그 목포 제가 조금 더 이야기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입니다. 2월 2일 날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목포시가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네. 그러면서 목포시가 오감지구 3만 3천 제곱미터를 무상 임대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2월 달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동문 그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87%가 동의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이 하게 되는 거죠. 네. 3월에 또 학부모 학습 설명회 또 의견 수렴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의견 수렴하고 고쳐 나가고 또 앞으로 나가는 이런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순조롭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대지구 의원님들이나 해유령의 주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잘 알고 계시고 관심이 높으신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여기 계시는 그 지역, 그러니까 이제 어디 고등학교가 뭐 이설되고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원도심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가 신대로 오겠죠. 이설된다면. 이 부분을 많이 모르세요. 예, 많이 모르시고 그때도 문제가 됐었던 게 그 MOU 체결을 그때 10 몇 년도 했었었거든요. 그 삼산중학교 이설하면서 그때 순천시청이랑 그 도교육청이랑 MOU를 했을 때도 지역구 의원님이 모르셨었어요. 그거는 좀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추진되고 이런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 MOU 체결한 거는 잘 모르셔가지고 그걸로 시정 질문도 하고 사실 시민단체 반발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MOU 체결하고 이설한다는 것을 학교 구성원들도 모르고 있었고 학부모들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때 되게 민원이 되게 제기가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대지구나 해룡지구의 주민뿐만 아니고 그 원도심 이제 구도심 현재 지금 우리 지역의 시민들께도 사실 홍보가 많이 되고 알려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학교가 정해져야 그걸 알릴 수 있잖아요. 아직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알 수 있었고. 그럼요. 그리고 저는 크게 사실은 목포는 명문고 아니에요? 먹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순천고 같은. 예.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뭐 우리가 제가 서열 짓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교는 경기고라고 하잖아요. 경기고도 강남으로 이설하면서 훌륭한 학교가 된 거예요. 더 좋아진 것도 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럼 강남에 경기가 원래 있던 지역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경기고의 동문과 모든 행정기관이 다 인정했는데 경기가 원래 있던 지역민의 반대로 경기가 못 옮긴다. 그건 다 같이 죽자는 거지. 뭐 저는 이설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야 되는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모두가 의견이 합치가 되고 아까 말한 3자 네. 뭐 시의회 네. 교육 네. 당국이 네. 합치가 되고 그 학교의 동문들이나 이런 데가 반대가 없다면 원 거주지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저는 이해해 줘야 된다고 보고 그분들의 불편들을 좀 옮기면서
지자체나 교육당국에서 다른 어떤 보상을 좀 해주는 이런 네네. 것들을 갖추면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저는 그 PD님의 의견에 굉장히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목포의 사례를 또 보면 좋은 것 같은 게 뭐냐면 작년 7월에 도교육청에서 이 통합 이설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 종합 방안을 이제 교육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기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복합 교육 문화시설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까 삼산중 얘기했는데 네. 원래 그쪽에서도 순천시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실행이 안 되니까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원도심에다가 어떻게 발전할지 안을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과정들이 맞습니다. 행정당국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아까 말했듯이 아유 학생이 없어서 옮겼는데 아파트 지어서 학생이 더 생기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게. 맞아요. 예, 그렇죠. 예.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삼산중학교를 이설했을 때 선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억들은 남아 있잖아요. 네. 불편함들이나 그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설을 만약에 추진한다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비전 정도로 이 얘기를 나눴고 이제 또 최종적으로 이설이 구체화되면 이런 갈등 부분이 지역의 이슈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번 또 이 얘기로 우리 네. 다시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나눠보죠. 네, 저는 신대지구 네. 사실 6만 명이 넘다고 하셨죠 인구가. 네, 지금 5만 6천 명. 예. 네. 손을 생기면 7만 7만 명이 명이 넘습니다. 넘잖아요. 네, 네. 정말 고등학교 하나 없다라는 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나밖에 하거든요. 없다. 네. 근데 사실 북성중학교도 신대에 있는 게 아이고, 아니고 좀 멀죠. 멀리 네, 있잖아요. 네, 네. 정말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저도 네. 학부모 입장으로서 저는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정치인다운 마지막 말씀하시. 네. 어. 아무튼 해룡 고등학교, 해룡에 이번에 꼭 유치됐으면 하는 그 고등학교가 조속히 유치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받고 있는 학습권 침해, 그리고 학생들이 받고 있는 죄송합니다. 학습권 침해. 네. 예. 학생들이 받고 있는 네. 학습권 침해가 잘 해결되어서 조속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치협의 회장이니까 네, 꼭 하셔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현택 부대변인, 국민의힘 순천시 의원 이세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